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언리얼 엔진 버추얼 프로덕션 기능 살펴보기를 진행할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신광섭입니다. 네, 이번 세션은 그 제가 올해 했던 그 시작해 언리얼에서 했던 그 버추얼 프로덕션 세션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쪽에서 언리얼 엔진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언리얼 엔진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약간 오버뷰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그걸 약간 정리하는 의미에서 언리얼 엔진이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을 위해서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최근에 이제 인카메라 VFX를 위해서 이제 쓰고 있는 엔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 이제 그 기능을 좀 더 이제 자세히 파헤쳐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면요.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은 뭐냐면 이제 영화나 이제 TV 시리즈를 제작하는 그런 제작 방식에 있어서 이제 언리얼 엔진을 도입해서 이제 어떤 버추얼 환경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기존에 하시던 제작 프로덕션의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하고 또 최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컨텐츠나 새로운 방식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즘에 이제 거의 이제 필수적인 프로덕션 방식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배경으로 보고 계신 그 이미지가 바로 그 잘 아시겠지만 더 만달로리안이라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 그 TV 시리즈에서 사용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뒤에도 있지만 LED 스크린을 사용해서 이제 배경을 언리얼 엔진으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하고 실제 세트를 지어서 배우들이 그 앞에서 연기를 하면 이제 배경을 CG나 VFX 없이 바로 촬영하면 그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식의까지 이제 진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리얼 엔진이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언리얼 엔진은 영화나 TV 시리즈에서 뭐 120편 이상에서 이제 프리비즈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카메라 VFX하는 더 만달로리안까지 이제 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언리얼 엔진을 도입한 그런 버추얼 프로덕션, 그런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존에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아이디어나 트리트먼트에서 그걸로 디벨롭을 한 다음에 이제 프리비즈를 하잖아요. 그 단계부터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엔진으로 이제 프리비즈나 스턴트 비즈나 테크 비즈 위주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걸 이제 넘어서서 이제 실제 인카메라 VFX로 이제 촬영할 때도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언리얼 엔진이 그만큼 좋은 퀄리티나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 영역이 넓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더 이제 과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언리얼 엔진 4로 프로젝트를 제작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언리얼 엔진 4로 프로젝트를 제작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영화나 TV 장면에 나오는 것들을 언리얼 엔진으로 구성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버추얼을 구성해서 거기서 프리비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트에서 인카메라 VFX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 4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는 그 언리얼 엔진 환경 안에서 이제 배우라던가 아니면 배경, 세트, 로케이션을 다 이제 구성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버뷰 형식으로 쭉 한번 그 어떤 것들 기능들을 그걸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제공되고 있는지 알아보면 첫 번째로 이제 배경이나 환경 관련해서 첫 번째는 그 3ds 맥스나 마야에서 만들어진 3D 어셋을 갖고 오는 건 뭐 당연히 잘 되고요. 그래서 배경을 위해서 메쉬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갖고 와 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언리얼 엔진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스미스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미스는 뭐냐면 일단은 새로운 제작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게 되면 그걸 위해서 가공해야 되는 게 사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리얼 엔진 사용하실 때 그런 가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뭐 리소스가 드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사용한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존윅 3의 저 오피스에서 이제 거울로 된 오피스에서 싸우는 장면을 할 때 저 세트장을 지으시잖아요. 그 세트장을 짓기 위해서는 뭐 스케치업이라던가 아니면 캐드 툴로 그거를 그 건축물을 디자인하실 텐데 그렇게 디자인된 그 건축물 데이터를 데이터 스미스를 이용하시면 바로 언리얼 엔진을 갖고 올 수 있고 3ds 맥스나 마야를 거치지 않고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그런 프리비즈 같은 걸 하실 수 있고 테크비즈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한 어셋들을 또 구매해서
아니면 또 판매까지 하실 수 있는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라는 것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필요한 어셋을 또 구매하실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마켓플레이스에 매달 무료 어셋이라고 무료로 드리는 어셋을 매달 선별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에서 매달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것만 꾸준히 계속 받으시면 그 데이터베이스도 쌓이면 처음에 어떤 툴이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을 때는 처음에는 다 만들어야 되니까 오래 걸리겠지만 그게 쌓이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무료 어셋도 받아서 쓰시면 그 부분도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걸 텐데요. 지금 이미 뭐 영화나 이쪽에서도 이미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퀵셀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이제 퀵셀은 이제 메가스캔이라는 3D 스캔된 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근데 거기서 제공되는 그 메가스캔 라이브러리를 언리얼 엔진 사용자분들한테는 모두 무료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료 서비스인데 언리얼 엔진 쓰시면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많은 어셋들까지 쓰시면 그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니면 프리비즈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작업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멀티 유저 에디팅 기능을 통해서 같이 볼 수 있게 한다던가, 또 같이 보는 데 있어서 그냥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버추얼 스카우팅이라고 해서 그냥 모니터 스크린으로 보게 되면은 그 공간감이나 이런 걸 느끼기 어려우니까 VR 장비를 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체크하고 또 뭐 테크비즈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그 작업하는 환경들을 이제 멀티 유저 에디팅을 통해서 여러 명의 유저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작업자분들이 같은 공간이 없어도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같이 일해서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 멀티 유저 에디팅을 통해서 멀리 떨어진 분들이 같은 언리얼 엔진 레벨을 보면서 작업하는 게 더 많아지는데요. 그런 기능까지 다 제공하고 있어서요.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리뷰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 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기능이 또 저희가 제공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로케이션 하는 어떤 그 장소가 있을 때 그 장소를 매번 가거나 모든 스텝이 가는 게 아니라 프리비즈를 위해서는 그 라이다 스캔 장비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로케이션을 가셔가지고 촬영을 라이다 스캔으로 하신 다음에 그거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있는 것들을 스캔해서 갖고 오면 프리비즈를 할 때 그 장소에 안 가고 그냥 스튜디오에서 거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떤 프리비즈까지 하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또 발전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만들고 했을 때 그 배경에 맞는 뭐 날씨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불이 난다던가 이런 특수 효과 같은 것들도 만드실 필요가 있을 텐데, 그때 저희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나이아가라는 저희 차세대 VFX 툴이 있습니다. 이걸 쓰시면 그런 특수 효과나 그런 기능들을 이제 언리얼 엔진 내에서 직접 만드실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배경이 다 만들어지고 한다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어떤 연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배우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프리비즈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더미 캐릭터를 쓰셔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제 직접 모델링한 캐릭터를 갖고 오는 건 당연하고, 요즘은 또 3D 스캔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갖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갖고 온 배우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연기잖아요. 연기를 함에 있어서도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 뭐 키 애니메이션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모션 캡처 장비로 모션 캡처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언리얼 엔진을 쓰실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게임 애니메이션 활용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지금 해변씬에서 이렇게 뛰는 장면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걸 전부 모션 캡처로 잡아오거나 키 애니메이션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는 여러 가지 작은 애니메이션을 블렌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쭉 뛰는 씬 같은 경우는 게임 캐릭터에 매핑하면 그냥 쭉 뛰는 씬은 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오지 않아도 바로 만들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요즘 많이 특히나 언리얼 엔진을 쓰시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가 바로 이제 실시간 모션 캡처입니다. 이제 실시간 모션 캡처는 실제적으로 이제 실시간 모션 캡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수트를 입고요. 그게 뭐 자이로가 됐든 광학 장비 수트를 입고 그 상태에서 연기를 하시면 그게 언리얼 엔진 안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언리얼 엔진에 있는 캐릭터를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라이브 링크라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언리얼 엔진에서는 라이브 링크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그런 모션 캡처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언리얼 엔진용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리얼 엔진 플러그인이 라이브 링크 기능을 통해서 바로 그냥 캐릭터, 게임 내에 있는 캐릭터들, 언리얼 엔진에 있는 캐릭터들을 모션 캡처 있고 액팅하는 배우들 것들을 바로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그 기존에는 뭐 모션 캡처 한 데이터를 그냥 갖고 와야 됐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냥 연기를 하면 언리얼 엔진 에디터 안에서 그게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 웰컴 투 마인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배우분들이 실제 이렇게 CG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올지를 바로 그냥 연기를 한 다음에 프리뷰를 통해서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기를 내가 연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감독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연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카메라를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재촬영을 안 해도 되고 그런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연기를 하면 그게 녹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 연기한 거를 녹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테이크 레코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연기를 다 녹화해서 한번 연기하면 그 연기를 다시 보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션 캡처 관련해서는, 퍼포먼스 캡처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비용이나 아니면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장단점이 있고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백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이제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페이셜도 중요하잖아요. 페이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그 프리비즈를 하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정도에 했을 때는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라이브 링크 페이스라는 iOS 무료 앱을 만들어서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엔진 내에서 있는 캐릭터를 이제 페이셜을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몰입감 있는 프리비즈나 아니면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또 특히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실제 그 최종적인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에도 쓰실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되면은 실제 중요한 게 촬영이잖아요. 촬영에 있어서도 이제 카메라를 이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버추얼 카메라를 위해서 언리얼 리모트 2라는 iOS 무료 앱을 통해서 언리얼 엔진이나 실시간 연동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조정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R 기능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조정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화면, 그 아이폰 화면 안으로 지금 그 언리얼 엔진에서 렌더링되는 화면 이미지를 보여주고 트래킹도 AR 킷을 통해서 하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그 버추얼 카메라를 잡아서 하실 때는 AR킷 기반은 이미지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테이션 같은 걸 잘 대주면 자이로 센서로, 근데 이제 이동할 때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많이 쓰시는 게 하이브리드로 이제 이미지는 이 아이패드 갖고 오지만 이제 바이브 트래커라든가 뭐 컨트롤러를 같이 부착해 가지고 트래킹하는 걸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설정하시는 것들도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조만간 저희가 에픽 라이브로 그런 어떻게 하면은 그 버추얼 카메라 그 언리얼 리모트 2에다가 바이브 트래커랑 연동돼서, 그러니까 트래킹은 바이브 트래커로 하고 이 영상은 그대로 받아오는 걸 하는지, 그건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실제 뭐 배경부터 배우의 연기분부터 특수 효과부터 촬영까지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인 이제 인카메라 VFX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인카메라 VFX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카메라 VFX를 할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LED 스크린들이 쭉 있고 거기에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 되는 걸 실시간으로 렌더링 돼야 되는데, 그때 이 LED 스크린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LED 스크린이 있고 거기에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 된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PC가 아니라 여러 대의 PC에서 나누어서 렌더링 되는데, 대신에 동기화돼서 보여줘야 돼.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이 나눠져 있지만 움직이면 다 똑같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는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던 그 데모를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렌더 로드로 나눠져서 LED 스크린에 각각의 다른 컴퓨터들이 렌더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싱크 맞춰서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저희 엔디스플레이라는 언리얼 엔진 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이제 요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세 가지 스크린이 있고 이 세 가지 LED 스크린에다가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 된 걸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각각의 스크린에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웃풋이 되는. 그럼 이 각각의 그 컴퓨터에서 언리얼 엔진이 돌면서 그 자기가 맡은 장면을 렌더링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세 가지 화면이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거에 맞도록 이 세 가지 컴퓨터에서 도는 언리얼 엔진이 동기화돼서 움직여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엔디스플레이가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뭐냐면 카메라 트래킹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요 LED 스크린이 이렇게 나왔을 때 배경이 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카메라가 움직인다고 안 움직이는데, 카메라 뒤에 나오는 그 장면은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거에 맞도록 각도에 맞도록 이렇게 배경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것까지 엔디스플레이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엔디스플레이를 이루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려볼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높아심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설명드리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언리얼 엔진을 처음 하신다면 지금 쓰는 건 뭐지? 근데 오늘 하는 거는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쭉 이해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컴피그 파일이라던가 뭐 블루프린트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 세션을 공개할 때 같이 포함돼서 할 테니까, 그때 다시 보면서 저희 제 세션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엔디스플레이 사용의 여러 사례들을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템플릿이나 샘플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추후에는 공개될 거니까, 그게 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제 엔디스플레이 쓰실 때 이 세션을 참고하고 샘플을 참고하시면 좋은 걸로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엔디스플레이를 이루는 큰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로 엔디스플레이가 되는 맵을 이제 구성하는 엔디스플레이 블루프린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성된 블루프린트 환경을 가지고 레벨을 가지고 각각의 이제 엔디스플레이 그 클러스터들한테 이렇게 동작해야 돼라고 알려줘야 되는 엔디스플레이 컴피그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컴피그 파일을 가지고 각각의 이제 클러스터들한테 실행하는 그 런처라는 게 있습니다. 엔디스플레이 런처와 리스너. 이제 그걸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엔디스플레이 블루프린트인데요.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에디터를 열어서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언리얼 엔진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 하실 때 이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아예 그 맨땅에 시작하시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걸 제공해 드리고 있냐면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 런처를 받아서 언리얼 엔진을 실행을 하시면 그 처음에 뜨는 게 바로 요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 브라우저라는 게 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보시면 새 프로젝트 카테고리에 가시면 영화, TV 및 라이브 이벤트라는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래서 다음을 눌러보면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아까 설명드린 앞에 그 프리비즈나 이런 버추얼 프로덕션을 하신다면 버추얼 프로덕션 요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실행하시면 좋고, 엔디스플레이로 하신다면 엔디스플레이 이걸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요 엔디스플레이 샘플을 템플릿을 선택해서 샘플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시작을 하시면 요렇게 딱 시작이 될 거예요. 요렇게 시작이 될 거고,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면 요렇게 시작이 돼요. 엔디스플레이 스크린 프리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엔디스플레이가 제가 설명드린 인카메라 VFX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그 프로젝터를 이용한 거라던가 이런 미디어 파사드 여러 군데 쓰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샘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요 프리뷰 나오는 거 디세이블하고, 저는 오늘 인카메라 VFX를 위한 LED 스크린을 위한 걸로만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에서 저 나오는 걸 끄고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그냥 없어지고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LED 스크린에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즉 이 언리얼 엔진이 렌더링되는 어느 일정 부분을 카메라가 잡고 있고 그게 LED 스크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카메라의 위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그 기본 설정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리얼 엔진에서는 캐릭터가 나와서 그 카메라를 딱 잡을 때 그 캐릭터를 이제 폰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폰을 설정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클래스 가셔서 이제 디폴트 폰이란 걸 디폴트 폰을 찾으시고 레벨에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여기 이 레벨을 실행할 때 사용할 기본적인 폰이라고 설정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디테일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 가시면 여기 오토 포제스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걸 플레이어 0번으로 시작하면 바로 요애가 이제 플레이어로 이제 할당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본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요 디폴트 폰이 카메라를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 비추는 영역을 볼 수 있도록 그 카메라를 하나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디폴트 폰을, 그래서 오른쪽에 가셔서 컴포넌트 추가해서 카메라를 선택하셔서 추가를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카메라가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기 설정을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밑에 프로퍼티 세팅에 보시면 유즈 폰 컨트롤러 로테이션인데, 이걸 체크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플레이해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레벨에서 얘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미리 보는 화면도 볼 수 있는 이런 설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대신에 이 디폴트 폰은 요 동그란 이 구형 메쉬를 갖고 있어서 얘가 좀 가려요. 얘가 위치를 잡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요 메쉬 컴포넌트를 선택하셔서 스케일을 좀 줄이셔가지고 얘는 좀 안 가리게 이렇게 해주시면 더 보기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면 일단 카메라 설정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카메라가 비추는 화면 중에, 이 화면 중에 어디가 LED 스크린에 나올 건지 LED 스크린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레벨 안에 그 LED 스크린 설정하는 걸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우선 하나 이제 블루프린트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 컨텐츠 프로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블루프린트 클래스 하시고 액터를 상속받아서 제가 LED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나 만들고,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 있는 이 블루프린트 에디터가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선 그 LED 스크린과 기본적인 카메라의 거리를 세팅할 수 있도록 이제 기본이 되는 이 중심점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 컴포넌트 추가에 씬이라고 선택해서 기본 중심점을 하나 놔주시고요. 여기 중심점.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이제 LED 스크린을 놓으면 돼요. 그래서 LED 스크린을 놓기 위해서는 그 LED 스크린 메쉬가 필요한데요. 저는 일단 요 그 세션을 위해서 간략하게 LED 스크린용 메쉬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요거예요. 요건데 보면은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네모난 정사각형의 메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게 뭐냐면 그 인카메라 VFX를 하시고 LED 스크린을 써가지고 이런 세트장을 구성을 하실 때 꼭 그 필수적으로 언리얼 엔진 안에서 테크비즈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추천을 드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LED 스크린 같은 경우를 이렇게 설치할 때 세트장에 실제 짓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뭐 세트를 짓고 거기다 LED 스크린을 놓게 되는데, 사실 LED 스크린이 절대 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할 때 LED 스크린은 이렇게 사용될 거고, 이렇게 카메라가 잡으니까 뭐 괜찮고, 이렇게 촬영은 안 되겠고, 이런 것들을 미리 테크비즈를 잘 하셔야 이 세트를 지어서 하실 때 LED 스크린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촬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리 문제를 파악해서 그런 수고나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리얼 엔진 안에서 프리비즈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LED 스크린까지 놓은 상태에서의 그 테크비즈, 프리비즈를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LED 스크린을 만들어 갖고 오실 때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트장에서 있는 LED 스크린 사이즈, 그 물리적인 사이즈 뭐 몇 미터짜리 몇 미터짜리냐 이거랑 똑같이 해서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그 메쉬를 가지고 LED 스크린에서 이렇게 나올 건지를 거의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메쉬를 이렇게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보면,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기 실제 세상에서 1m는 언리얼 엔진에서는 그럼 얼마가 1m야? 이런 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는 그 움직이는 단위 1이 1cm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메쉬가 1000 바이 1000이거든요. 그럼 1000 바이 1000이면 뭐냐면 1000cm, 1000cm. 그러면 10m, 10m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오시면 되고, 또 만들어 오셨는데 너무 크거나 이러면 내부적으로 다시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지금 10m, 10m짜리 만들어 왔지만 1m, 1m짜리로 10분의 1로 줄여서 할 거고요. 그래서 요 메쉬가 있는데, 그럼 아까 이제 만들어 놓은 LED 여기에다가 스크린을 이제 배치해 볼게요. 그러면 그 메쉬를 선택해서 여기다 붙여서 배치하면 이렇게 스크린이 배치가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10분의 1 사이즈로 줄일 거기 때문에 스케일을 0.1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 뒤로 밀어서 카메라에서 얘 LED 스크린까지 거리가 기본 세트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대충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하고, 얘를 당연히 여기 놔줘야 되겠죠, 세트에다가. 그래서 얘를 LED를 선택해서 놔주시면 이렇게 스크린이 붙은 게 놔지는데,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LED 스크린은 항상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기본적으로 LED 스크린에 비춰질 이 카메라에 붙어 다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좀 더 왼쪽 모습을 LED 스크린에 나와야 돼 하면 카메라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LED 스크린도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다가 LED 스크린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요 LED 스크린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른쪽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드래그해서 이 아까 저희가 놓은 디폴트 폰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게 붙어요.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같이 다니고요. 같이 다니는데 이 카메라의 중심점과 여기 얘가 이 LED 스크린의 원점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LED 스크린을 고르시고 위치를 000을 주시면 카메라 앞에 딱 붙습니다. 이렇게 붙으면 되고요. 그래서 실행을 딱 해봤을 때 나오는 이 장면, 바로 조 메시가 가리고 있는 조만큼이 딱 LED 스크린에 나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LED 스크린을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보여지는 면을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요게 이제 반투명으로 돼서 비쳐 보이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 엔디스플레이 요 샘플에 뭐 아까 제가 이제 껐던 그 머티리얼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좋은데요. 그래서 다시 그 LED 블루프린트를 열고 메쉬를 선택한 다음에 머티리얼에서 스크린 여기 보면 스크린 프리뷰라는 머티리얼이 있어요. 이걸 설정을 쫙 하시면 이제 반투명이 되는 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네, 딱 요만큼이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LED 스크린에 요만큼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블루프린트 설정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다음으로 할 건 이제 컨피그 파일 설정인데, 근데 이제 지금 아직도 여기 우리가 놓은 요 LED 스크린이 엔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될 LED 스크린인지는 설정을 안 했잖아요. 그냥 레벨아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래서 그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LED 스크린 그 블루프린트에서 이벤트 그래프에서 스크립팅 몇 개 노드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뭐 필요한 거니까 외우듯이 그냥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PICP 모듈 API라는 걸 찾고, 그 다음에 메쉬를 어사인 할 거니까 어사인 램 메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걸 실행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LED 스크린에 해당되는 메쉬는 아까 갖고 있는 요 메쉬고, 근데 카메라가 있은 중심점은 어디야? 바로 이 씬, 아까 중심으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뷰포트 아이디가 있어요. 이 뷰포트 아이디는 우리가 정하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이 LED 스크린의 아이디 이름이 무엇이야 정하고, 컨피그 파일에서도 그 이름을 똑같이 쓰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그 메인 스크린이라고 지어볼게요. 메인 스크린이라고 이름 짓고 컴파일 저장하고, 이것도 맵도 저장하면 기본적인 블루프린트는 끝났어요. 블루프린트는 끝났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컨피그 파일로 넘어가요. 컨피그 파일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컨피그 파일은 그 엔디스플레이 그 샘플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엔디스플레이 그 템플릿을 만들어서 시작하시면 컨텐츠 폴더 못해 이그젬플 컨피그라는 파일들이 있어서 이미 컨피그 파일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제가 하나를 미리 이제 만들어 놨고, 이건 나중에 제공해 드릴 거지만 만들어 놓고 가장 심플한 걸 그걸 사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LED라는 컨피그를 열어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이 컨피그 파일인데 뭐 잠시만요. 쭉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위에 버전은 뭐 버전이고요. 이제 클러스터 노드, 윈도우, 뷰포트, 프로젝션, 요 네 가지가 중요한 요소고요. 그럼 이게 무엇인지 좀 개념 설명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 클러스터 노드는 뭐냐면 바로 그냥 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PC 클러스터 노드는, 그러니까 엔디스플레이를 여기서 세 개의 스크린이 쓸 거고, 그 세 개의 스크린 LED 스크린에 세 대의 PC가 렌더링하면 클러스터 노드는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이 실행되는 언리얼 엔진이 실행되는 그 PC이자 그 실행되는 실행 파일이 있는 거를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윈도우는 뭐냐면 그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그 프로그램 윈도우 크기,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그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윈도우 설정이고, 그 다음에 뷰포트는 뭐냐면 그 윈도우 안에서 보여지는 그 영역, 그 뷰포트를 여러 개로 나눠, 그래서 하나의 윈도우가 있는데 여러 개로 나눠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뷰포트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디스플레이를 할 때 하나의 클러스터가 하나의 LED 스크린에 연결되어 있어서 화면을 그리면 윈도우가 LED 스크린 사이즈만큼의 해상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뷰포트도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그냥 그 윈도우랑 똑같은 사이즈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신에 멀티로 가질 이유가 있고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은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렌더링된 요 그 화면을 이미지를 어떻게 화면에 그 프로젝션 할 거냐. 그래서 요 프로젝션 할 거냐에서 저희는 이제 요 PICP 메쉬라는 걸 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LED 스크린을 할 때 LED 스크린의 모양대로 메쉬를 만들어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요 부분 때문인데요. 프로젝션. 뭐냐면 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능이 없으면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LED 스크린이 그냥 네모 반듯하면 편한데 곡선형이거나 막 그렇게 프로젝션 해야 되는 그 형태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프로젝션 하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언리얼 엔진 저희는 뭘 제공하냐면 메쉬를 프로젝션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즉 메쉬를 만들어 오시면 커브형 LED 스크린을 쓰실 거면 커브형 메쉬를 갖고 온 다음에 그걸 프로젝션 메쉬로 쓰시면 그거대로 프로젝션이 됩니다. 뭐 다른 뭐 복잡한 다른 데이터를 쓰실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실제 뭐 기본 설명은 그렇고 그럼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좀 볼게요. 일단 클러스터 노드는 보면 아이디는 있고요. 아이디는 그냥 우리가 이름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저는 노드 언더바 레프트라고 했고 어드레스는 뭐냐면 바로 IP 주소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P 주소는 뭐냐면 이 클러스터는 그 언리얼 엔진이 실행되는 PC인데 걔가 세대 PC가 있으면 IP 주소가 다 있을 거잖아요. 즉 이 뒤에 설명드린 엔디스플레이 런처가 이 컨피그 파일로 실행을 할 때 이 IP 주소를 보고 각각의 PC 너는 클러스터 노드 아이디 노드 레프트 뭐 너는 노드 몇 번이니까 그 설정 가지고 실행해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제 데모에서는 요 PC에서 그냥 보여줄 거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이렇게 로컬 호스트 IP지만 이제 실제 그 여러 대의 PC로 할 때는 그 IP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는 그래서 이 클러스터 노드가 어떤 윈도우로 쓸 건지 그 아이디에 맞는 윈도우 아이디에 따른 설정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여드릴 때 이미지에서 설명드렸지만 마스터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슬레이브예요. 마스터는 뭐냐면 카메라가 이동되거나 뭐 이동할 때 그런 그 기본적인 그 카메라의 위치 같은 걸 다 관장하는 마스터고 그래서 마스터는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클러스터 노드가 스스로가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를 쓸지 말지 이거는 뭐 설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 윈도우 사이즈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LED 스크린을 설정하셨다면은 요 윈도우는 그냥 풀 스크린을 해가지고 그냥 전체 화면 그냥 무슨 얘기냐면 이 모니터 여기 화면에서 어느 정도 크기 되는 윈도우를 만들 거냐인데 사실 풀 스크린으로 나가야죠 LED 스크린. 그래서 풀 스크린 하면 되는데 저희는 여기 데모니까 풀 스크린 안 쓰고 윈도우의 그 위치 그러니까 000 좌표에 나올 거냐 그 다음에 요 레졸루션은 000에서 800에 800 이렇게 나오게 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표시되게 될 건데, 근데 지금 세션하는 제 환경이 지금 00은 어디냐면 지금 안 보이시는 화면이 00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마이너스 1920을 해야지가 여기가 0이거든요. 그래서 x를 제가 마이너스 1920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800에 800으로 윈도우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그 이 윈도우는 뷰 포트로 메인 스크린을 가져. 근데 메인 스크린 이름이 익숙하시죠? 뭐냐면 아까 그 블루프린트에서 설정한 그 여기 어사인 램 메쉬에서 했던 요 뷰 포트 아이디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메인 스크린이고 그래서 그 뷰포트 아이디 메인 스크린은 이런 설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설정은 뭐냐면 X, Y는 뭐 그냥 그 윈도우 화면 그래서 예를 들어 윈도우가 요만큼에서 요만큼이면 거기서 어느 부분에 매핑을 시킬 거야 윈도우 화면에 그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전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 뷰포트는 그냥 윈도우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사이즈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00에 800에 800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션은 그래서 어떤 프로젝션 방식을 쓸 거야라고 아이디를 넣었는데 그 아이디 넣은 거는 이거고 아이디는 이름을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이디는 무시하시고 그래서 아이디는 프로젝트 심플 레프트인데 걔는 형식이 프로젝션 형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메쉬에 맞춰서 해줘. 그래서 PICP 메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카메라나 이런 거는 뭐 공통으로 쓰니까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기본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컨피그 파일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얘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실행할 때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디스플레이 런처랑 엔디스플레이 리스너예요. 그럼 뭐냐면 그 런처는 말 그대로 이제 실행하는 거고 리스너는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클러스터 노드가 PC가 있으면 세 대의 PC가 런처가 실행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그 클러스터 PC들 마스터도 그렇고 슬레이브도 그렇고 모두 이 엔디스플레이 리스너가 실행되고 있어서 런처가 명령을 주면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엔디스플레이 리스너는 항상 실행하고 있고 런처는 어디서든지 그냥 네트워크 안에 연결된 어느 PC에서든지 실행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설정이고, 그래서 그럼 요 실행 파일들이 어딨냐? 바로 그 엔진이 설치된 위치에 가시면요. 언리얼 엔진이 설치된 위치에 4.25의 엔진의 바이너리의 단넷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엔디스플레이 런처와 엔디스플레이 리스너가 있습니다. 요걸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엔디스플레이 리스너를 실행해서 여기서도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런처를 실행해서 보면 뭐 다른 설정은 그렇고 중요한 거는 어플리케이션이랑 이 컨피그예요. 어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어떤 엔진 버전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할 거야 라는 걸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요 add 프로젝트 인 에디터 대시 게임 요걸로 추가하시면 돼요. 요걸 클릭해서 일단 엔진 버전은 그러니까 엔진 실행 파일을 선택해야 돼요. 엔진 설치된 위치에 가서 4.25의 엔진의 바이너리에 win64의 ue4 editor.exe가 실행 파일이에요. 이거 선택하시고 또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할 거야?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 프로젝트인 엔디스플레이 1 프로젝트를 실행할 거야 라고 하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 파일은 아까 우리가 만든 그 컨피그 파일. 그래서 그거는 아까 컨텐츠 밑에 example config 밑에 LED 이렇게 딱 선택하시고 이제 런 하면 돼요. 그래서 런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네, 보시는 것처럼 딱 이렇게 왼쪽 이 화면에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가 움직여서 지금 흔들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엔디스플레이 스크린 퓨리비어라는 저것도 같이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저건 우리가 그냥 에디터 안에서 미리 보기 하려고 한 거지 실제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없애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없애냐면 에디터에 가셔서 그 아까 만들어 놓은 블루프린트 가셔서 메시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놓은 이 메시 선택한 다음에 여기 그 디테일 창에 가시면 여기 히든 인 게임이라고 게임 실행하면 가려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 컴파일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저장해서 런처를 실행을 다시 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딱 이렇게 나옵니다. 즉 아까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해보면 요 화면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고 이제 종료했을 때 나오는 딱 요만큼 우리가 설정한 메시의 화면만큼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엔디스플레이 쓰는 이유는 LED 스크린 하나만 나올 거면은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 대 PC 연결. 그러니까 2대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스크린을 하나 더 추가해서 2개의 클러스터가 됐을 때는 어떻게 설정이 바뀌는지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일단 LED를 다시 열어서 지금은 스크린이 하나인데 얘를 제가 복제해서 스크린을 2개로 만들게요. 복제해서 2개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스크린이 겹치면 안 되니까 옆으로 밀어서 스크린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2개를 좀 가운데로 좀 이렇게 옮겨줄게요.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고 하면 이렇게 스크린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2개가.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죠? 스크린 하나 추가했으니까 그쵸. 얘를 LED 스크린이라고 등록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벤트 그래프에 가서 아까 했던 거를 복사해서 한 번 더 실행하는데 메쉬는 이제 이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고 그 다음에 그 오리진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 타겟도 아까 갖고 온 모듈 똑같이 쓰면 되고 단지 달라지는 건 메쉬랑 이 뷰포트 아이디는 달라야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스크린이니까 라이트 스크린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블루프린트는 끝났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컨피그 파일 이제 손을 봐야죠. 그러면 다시 컨피그 파일을 가서 이제 추가해 주면 돼요. 지금 클러스터 노드가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엔진이 실행이 2개가 돼야 되니까 왼쪽 LED 스크린, 오른쪽 LED 스크린. 그러니까 클러스터 노드 복사해서 2개를 만들고 노드 아이디 이름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라이트라고 하고 이거는 로컬에 실행하니까 IP 주소 똑같고 윈도우도 이제 다른 윈도우니까 하나 아이디 추가해주고 마스터는 아니죠. 왜냐하면 마스터는 하나여야 되니까 마스터 옵션은 다 빼고 그 다음에 위에 추가된 윈도우에 맞도록 그 윈도우 라이트라고 이렇게 맞춰서 추가해 주고요. 여기서 뷰 포트는 우리가 아까 이름을 정했죠. 뷰 포트는 메인 스크린이 아니라 라이트 스크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설정에서
또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윈도우 시작되는 요 윈도우 위치가 마이너스 1920에서 0에서 여기잖아요. 요 끝에서 800이 800이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 스크린도 이렇게 설정하면 두 개의 스크린이 겹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클러스터 노드가 PC가 완전 별도라 화면 안에 두 개가 서로 따로따로 나오는 거면 이렇게 설정해서 하면 돼요. 두 개 그 코너에 이렇게 두 개가 왼쪽 오른쪽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PC에서 볼 거니까 얘를 800만큼 밀어서 두 개가 나란히 나오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800만큼 오른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 포트는 라이트 스크린 우리가 추가한 거니까 뷰 포트도 설정 하나 추가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프로젝션도 하나 아이디 추가해서 하나 넣어주고, 그것도 똑같이 PCIP 메쉬를 쓰는 거니까 추가만 해주고, 예, 설정은 그대로 두고,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됐는지 보고 런처에서 다시 시작해 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식으로 단계별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3개 되고 4개 되고 뭐,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이게 처음에 개념 잡기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해 볼 건 뭐냐면 이제 카메라 안에 카메라. 그 카메라가 요 안에서 이제 다녀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추가하는 거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뭐냐면 요런 거죠. 뭐냐면 지금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면 카메라 찍을 때 보면 여기 더 큰 화면을 보면 카메라가 움직일 때 이 카메라에 잡히는 화면은 움직이는데 요 옆에 있는 배경이나 그 넘어서는 영역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요 반사되는 배경들도 계속 너무 바뀌면 안 되잖아요. 하늘 같은 데가. 왜냐면 카메라가 움직였다고 요 위에 같은 데 보시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카메라에서 앵글에 들어오는 데만 따라서 그게 움직이고 이미지가 그 나머지 것들은 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이 LED 스크린 위에 다른 이미지가 카메라에 맞는 이미지가 그려져야 돼요. 그 설정이 남았는데요. 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 그 블루프린트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놔서 엔디스플레이 플러그인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뷰 포트 옵션에 그 엔진 컨텐츠 표시, 플러그인 컨텐츠 표시한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여기 엔디스플레이 콘텐츠라고 있어요. 거기서 블루프린트에 가시면 리프로젝션 카메라 있고, 여기 보면 인카메라 스테이지 세팅, 인카메라 세팅이라고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인카메라 스테이지 세팅을 추가하고요. 그냥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실행돼서 필요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인카메라 세팅이에요. 인카메라 세팅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경용 카메라는 얘지만 근데 실제 움직이는 카메라는 또 카메라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카메라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내 카메라를 하나 추가해 줘야 되고요. 화면에 시내 카메라, 이게 실제적으로 그 무대에 있는 카메라와 그 라이브 링크로 해서 이렇게 따라다닐 트래킹될 카메라를 추가해주고, 아까 놓은 인카메라 세팅에서 내려가서 옵션을 보시면 이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포이드로 해서 카메라를 선택하면 이 카메라가 세팅이 돼요. 그러면 기본 세팅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편하도록 우리가 카메라를 아까 그거랑 맞춰서 놔주면 일단 기본적인 요 그 블루프린트는 끝이에요. 그럼 필요한 건 이제 컴피그죠. 컴피그 파일로 가보면 잠시만요. 제가 컴피그 파일을 닫았네요. 컨텐츠에 LED를 열어서 이제 컴피그 파일을 다시 보면, 자 보면 클러스터 노드 추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LED 스크린 그대로 두 개예요. 윈도우 추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윈도우도 두 개예요. 근데 뷰 포트는 추가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의 뷰 포트 말고 카메라용 뷰 포트가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용 뷰 포트를 이제 하나 추가해 주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이제 카메라용 뷰 포트를 추가하는데, 근데 뷰 포트 아이디는 우리가 정하게 돼 있잖아요. 중요한데 얘는 이 블루프린트랑 연결돼요. 근데 그러면 얘 카메라용 얘 아이디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는데 그거는 이미 인카메라 세팅을 레벨에 배치하고 그 프로퍼티에 가보시면 위에 보시면 여기 뷰 포트 아이디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RTT 언더바 이너.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RTT 언더바 이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사이즈인데 사이즈를 정할 때 그 가로 세로는 뭐냐면 그냥 카메라가 비쳤을 때 그 카메라의 그 가로 세로 해상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뭐 그냥 어느 정도 FH 정도로 하시면 돼서 가로 세로 해상도는 카메라 가로 세로 해상도에 맞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1920, 1080 뭐 이렇게 한다 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요 값이에요. 요 값이 왜 중요하냐면 이 카메라용 이거를 세팅하실 때 이 카메라가 그려져서 렌더링하는 영역은 이 뷰포트, 그러니까 LED 스크린에 나오는 뷰포트 영역 00800에 넘어선 영역이다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겹치면 두 개가 겹쳐서 나와요. 즉 렌더링 할 때는 두 개가 아예 안 겹치는 영역에서 얘를 그려서 갖다 붙이게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Y 값을 800을 줘서 안 겹치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안 겹치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하나 추가해야 되죠. 얘는 프로젝션은 카메라용 캠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RTT라는 옵션을 true로 해주시는 거를 꼭 카메라는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추가해서 프로젝션 캠에다가 아이디는 이걸로 주고, 그 다음에 요 타입은 얘는 메쉬가 아니죠. 카메라예요. 카메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onfig 파일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윈도우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뷰 포트를 여기다 추가했는데 여기다는 추가를 안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윈도우에서 어떤 뷰 포트를 표시해 줄 건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카메라로 보여주는 영역은 왼쪽 스크린, 오른쪽 스크린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양쪽 윈도우에 얘가 뷰 포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콤마를 해서 추가해 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 주면 되고요. 그러면 설정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시 런처로 실행을 해 보면, 네. 저 가운데 뭔가 다른 게 보이실 건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이제 1, 2를 눌러서 카메라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확실하게 보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블루프린트, 레벨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1 눌렀을 때, 그 다음에 2 눌렀을 때 설정하고, 카메라를 갖고 와서 1 누르면 액터 로컬 오프셋해서 1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십식하고, 하나 더 복사해서 2 누르면 오른쪽으로 십식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그래서 제가 눌러보면,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보실 거예요. 즉, 조 부분만 LED 스크린에서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조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카메라 VFX를 위한 기본 설정이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본으로 다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엔디스플레이 백서도 있어요. 백서를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한 설명도 있으니까 이걸 하시면 엔디스플레이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이해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영화나 TV 제작을 위해서 언리얼 엔진을 지원하는 기능이 정말 많고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영화나 TV 제작에서 언리얼 엔진은 사실 거의 필수적인 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나 이런 거를 꼭 테스트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하시는 그런 제작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걸 만드시는 것들이 가능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세션을 마치고 바로 이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